자, 블라드는 크게 두 가지를 있습니다. 플라즈마하고 우리나라 말로 혈장이라 그래요. 혈장하고 혈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혈장을 뭐라 그러냐면 플라스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혈구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은 한자로 하면 금방 되는데 이게 형태를 갖고 있는 엘리먼트예요. 이거는 형태가 없잖아요. 플라스마니까. 됐죠? 폼드 엘리먼트. 폼드 엘리먼트는 또 동일하게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혈소판입니다. 첫 번째. 혈소판이 뭐라 그러죠? 플래틀레트. P-L-A-T. T-E-L-E-T입니다. 스페링이 어려워요. 플래틀레트. 요게 혈소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요건 더 어렵습니다. 요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잘 아는데 일반인들 잘 몰라요. 우리 이제 일반 용어는 잘 알죠. 백혈구라 그러잖아요.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는 누코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백혈병, 누케미아라 그래요. 아큐트 누케미아, 뭐 이렇습니다. 누코사이트. 사이트란 말을 알죠? 세포란 말입니다. 백혈, 세포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요게 뭐냐 하면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도 그 고급 단어를 아셔야 돼요. 에리스토사이트입니다. 레드 블라드 셀이라는 거 평범하게 쓰는 말이고 요거는 좀 고급 용어입니다. 학술 용어로 많이 씁니다. 에리스로사이트. 됐죠? 자, 요겁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혈소판은 그대로 넘어가고 요게 핵심입니다. 요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백혈구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알긴 아는데 대충 아는데 그 90% 모른다 생각하면 돼요. 자, 백혈구란 말은 가장 통상적인 말입니다. 이 속에는 주인공이 한 7, 8명이 들어있어요. 백혈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숫자적으로 많은 것부터 적겠습니다. 누트로필, PHI, 루트로필. 요게 가장 많습니다. 이게 70%입니다. 누트로필. 이게 뭐냐면 고름입니다. 고름. 나중에 고름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림포사이트입니다. 림프절, 림프계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예, 됐습니다. 자, 림포사이트. 세 번째가 뭐냐면 모노사이트입니다. 예. 네 번째가 뭐냐면 있는 양숫자입니다. 개수로 따져 다 세포들이니까 개수로 따져가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 모노사이트에 뭐가 있나 하면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에오시노필입니다. 에오시노필. 자, 필라소피, 필하모니, 그것은 필입니다.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오신은 산성물질입니다. 산성물질에 염색이 되기 때문에 에오시노필이라고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염기성 물질에 염색이 되는 게 바소필입니다. 백혈구는 대한민국 사람 다 알지만은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에오시노필, 바소필. 자, 요게 백혈구의 엔트리입니다. 요 5개. 비율은 어떻게 들어가 있나 하면 비율 이야기 드릴게요. 누트로필이 70, 림포사이트가 20, 개수로 따져갖고, 모노사이트가 5, 5개. 요게 4개, 요게 1개입니다. 그럼 애에게 이거 1개인데 뭐 이거 중요하지 않네? 이거 중요하지 않네? No. 그걸 크고 다쳐요. 알레르기 앓아본 사람은 요거 조심해야 돼. 에오시노사이트가 주범입니다. 알레르기는. 네, 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누트로필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누트로필은 참, 우리는 항상 누트로필한테 고맙다 하세요. 코를 풀 때, 상처에 고름을 볼 때. 야들은 혈관을 타고 가다가, 요거 잘 따라오세요. 혈관을 일단 빠져나오면, 돌아오지 못한 귀신이 돼요. 다시 못 돌아와요. 나가는 즉시 장렬하게 전사해요. 수명이 야는 하루도 아니고 시간 단위로 미리 말하세요. 이걸 보면 진짜 가슴이 설렁한데 이 백혈구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알아요? 6시간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6시간이요. 하루도 못 보냅니다, 야들은. 다 죽습니다. 누구? 병원군들, 박테리아, 바이러스하고 싸우다 죽습니다. 그것은 가장 장렬한 이 전사가 바로 누트로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름, 코 따까리 보시면 야들의 시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야들은 1시간 또 못 살 수도 있어요. 상할 때. 그냥 혈관 한 빠져나가면 다시 안 돌아와요. 포조에 가서 싸워갖고 박테리아하고 싸워갖고 죽어요. 전사해요. 그게 가장 많아요. 70%예요.
예, 누트로필이에요. 눈물이 나요. 진짜. 예, 진짜 누트로필이. 자, 그 다음에 림포사이트는 화려합니다. 야들을, 자, 다시 할게요. 림포사이트를 연구하는 학문을 면역학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만큼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뭐 한 8시간 강의했죠. 작년도 많이 했죠.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혈액을 공부한다는 게 사실은 면역학을 하기 전에 혈액학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림포사이트는, 이거는,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림포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를 따라오시면 돼요. 뭐냐 하면, 그 유명한 T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B셀, 다 들었죠? 예. 그 다음에 곁다리, 이것도 곁다리라 하면 안 돼요. 이 유명한 자살특공대, 자살특공, 이거 닌자예요, 닌자. 예. 내추럴 킬러, 알죠? 그 유명한 NK셀. 맹하려고 합니다. 자객입니다, 자객. NK셀은. 자객입니다. 근데 이제 이 B셀하고 T셀은 철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T셀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TC셀하고 TH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H는 헬퍼러, 도움천사, 예, 도우미천사. 그리고 TC는 요 약자인데, 요 약자를 내쳐주겠습니다. 사이토톡신입니다. 사이토톡식. 이거 뭐죠? 이게 자객입니다. 바이러스, 그러니까 박테리아, 박테리아를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냥 찔러 죽이는 겁니다, 야는. 예, 자객입니다. 그 다음에 H는 뭐냐 하면, H는 논산훈련소 훈련 조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인을 가르쳐주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야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면역학이 진짜 묘미는 TH를 공부해보면 이 TH가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T1, T2, 그럼 뚝대가 T17.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T, 요, 내 약자, 빨간 것만 적은 것만 유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모든데 이쪽에 다 매달려 있어요, 지금. 요게 T, REG라 적는 게 있습니다. 요거 다 적었어요. 요게 전부 다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에 관여되는 요게 핵심입니다. 예, 누마치스, 뭐 관절염부터 자가 면역 질환이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병 이름에 자가 면역 질환이. 그 전부 다 T4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 요 엄청 어렵습니다. 예. 셀프 임뮨. 자가 면역 질환 얼마나 그래요. 예. 그거 전부 다 T렉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 요걸 직접 죽이고. 그래서 야들이 이 TC한테 정보를 주고 훈련을 시켜갖고 아주 능숙한 검찰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B셀도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나이버 B입니다. NAIV, 나이버 B셀. 자, 이게 나이버가 뭡니까? 풋nak이란 말이죠. 초심자란 말이죠. 신출내기. 훈련받지 않은 B셀입니다. 그러면, 자, 훈련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드디어 항체를 만들죠. 그게 유명한 메모리 B입니다. MEMORY B셀. 이 메모리 B셀이 만드는 단백질을 뭐라 그러냐면 안티바디라고 합니다. 자, NK셀을 알죠? 예. 자, 그 다음에 모노사이트. 자, 모노사이트는 도대체 뭐냐? 자, 모노사이트는 여기서 두 가지가 링크됩니다. 모노사이트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당구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당구라고 하기도 하고 단핵구라고 합니다. 핵이 하나 뚝 부러져 갖고 현미경상으로 그래서 당구, 예, 모노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당구 이 세포는 여기서 파생된 게 두 개가 더 유명합니다. 그 세포가 뭐냐 하면 예, 덴드로사이트, 예, 그 유명한 수지상 세포, 예, 여기서 나옵니다. 예, 수지상 세포, 그냥 D세포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유명합니다. 야는 뭐냐면 논산훈련소 조교가 아니고 논산훈련소 조교를 가리키는 그 교복을 논산훈련소 훈련 그 육군 소장입니다. 우리나라 50만 대군이 다 훈련받는 그 전체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야입니다. 덴드로사이트. 2000 몇 년인가 노벨상 받았죠. 이 연구로. 요 하나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포는
면역하게 쓰는 하디슈입니다. 그래서 T셀, B셀을 야가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 덴드로사이트 어디에 많으냐 하면 우리 몸의 외부 환경을 만나는 데는 다 있습니다. 피부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림포절 이런 데 다 있고, 림포절은 항상 야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있다가 먼저 피부에 있으면 병명물이나 유해 물질을 먼저 만나잖아요. 만나면 야들이 이방인들이 독한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구나 딱 알고 야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림포절로 이동을 해갖고 림포절에서 B셀하고 T셀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갖고 그 훈련병들이 가는데 이제 전선을 나가죠. 그 중에 이제 뭐 소총수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서 B세포는 그걸 받아갖고 나가서 D셀에서 정보를 받아갖고 나가 싸우다가 직접 적을 만나가 한번 싸워보기만 하면 그 다음에 B셀은 이 셀이 변형이 돼가 플라즈마 셀로 바뀌어갖고 새끼를 그냥 1000만 마리 이상 만들어버립니다. 그 주력 부대가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함체입니다. 그 함체, 항문 다 따지는 거기서 전체 교관이 누구냐 하면 덴드로사이트 T셀입니다. 그게 단핵부에서 나옵니다. 요게 기원이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지막지한 뭐랄까 지상전 같은 탱커, 항공모함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마크로파지입니다. 예, 그 유명한 마크로파지. 자, 이 마크로파지하고 이쪽 이 두 세포의 그런 특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안티젠 프레젠팅 셀 기억납니까? 예, 항원 제시 세포라 그러죠. 안티젠 면역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안티젠 프레젠팅 셀. 약자 많이 씁니다. 이거는 APC. 요걸, 그러니까, 이거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적을 봤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되지. 싸움하려면 가장 먼저가 뭐냐면, 적이 출연했으면, 했다는 걸 누가 한 사람이 보초가 딱 봤잖아요. 그 보초인 동시에 이제 전체 교관인데, 그게 덴드로사이트가 가장 먼저 봐요. 그 아들이 국경지방에 다 배치해 있어요. 네, 국경지방에서 먼저 만나면, 적이 딱 들어왔다 하면, 그 정보를 옆에 있는 세포한테, 면역세포한테 제시하는 걸 요렇게 그런 세포가 있는데 요 세포가 B세포, T세포, 요 마크로파지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안티프레젠팅 셀이라고 그래요. 자, 됐어요. 자, 마크로파지는 자, 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혈류를 타고 항상 순찰, 페트롤카처럼 보통 경찰처럼 항상 다니면서 이걸 봐요. 그런데 또 몇 가지 종류는 다니는 게 아니고 적이 오면 예비군들이요. 그러니까 대전시에 예비군이 있고 서울시에 예비군이 있듯이 야들은 어디 다른 지역에 가는 게 아니고 지역 방위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의 예비군이 누군지 알아요? 방어해 주는 게 마이크로글리아예요. 지금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핫이슈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저 교보서점 갔더니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 마이크로글리아에 대해서 이만한 책이 나왔어요. 요거 하나만 갖고. 네. 마이크로글리아는 뭐냐 하면 바로 마크로파지하고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크로파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마크로파지는 혈류를 타고 계속 이동하는 경찰이고, 브레인에 상주하는 마크로파지가 뭐냐면 마이크로글리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마이크로글리아. 그런데 또 간에도 있어요. 간에도 상주하는 거. 그 유명한 쿠퍼셀입니다. 쿠퍼셀이 간에 상주해 있는 경찰입니다. 간에 상주해 있는 마이크로파지를 쿠퍼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죠. 이게 쿠퍼셀, K-U-P-P-I-E-R, 뭐 그럴 거예요. 쿠퍼셀. 이 사람 이름입니다. 쿠퍼라는 사람이 간에서, 자, 적혈구도 힘이 빠지고 문제가 생긴 저 뒤에 그려주겠습니다. 적혈구가 많이 죽는 게 간에서 마지막 처리합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간에서 분해하는데 분해해갖고 나오는 햄에 있는 철성분하고 그게 빌리루빈, 빌리버딘 이래갖고 여러분들 오줌이 노란 이유도 간에서 쿠퍼셀이 적혈구를 때려 부숴갖고 못 쓰는 적혈구 때려 부순 그 잔류물이 섞여갖고 여러분들 오줌 색깔이 노란 색깔이 된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쿠퍼셀입니다. 적혈구 1초에 300만 개 만들어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1초에 300만 개 정도 때 부순다는 거예요.
1초에 300만 개 안 부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루만 더 살아도 우리 몸에 거의 그냥 혈액으로 가득 차버릴 거예요. 그러면 1초에 300만 개 그걸 부수는데 메인으로 파괴하는 공장은 어딘 줄 알아요? 질화입니다. 스플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조적으로 적혈구, 시원찮은 적혈구 다 파괴시켜줘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헤모그로빈의 그 색깔들이 오줌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됐죠? 여 쿠퍼셀. 그 어디서 나왔죠? 여기 모노사이트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죠? 백혈구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에오시노필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오시노필은 뭐냐면 엘러지. 그 다음에 뭐냐면 파라사이트. 파라사이트라는 게 뭐냐면 기생충이죠. 그래서 이 안티파라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알러지 일으키고 안티파라사이트.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아주 깨끗하게 살지만 옛날부터 온갖 그 벌레, 온갖 피부병, 기생충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류의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걸 먼저 야들이 처리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호산구입니다. 에오시노라는 물질이 산성 물질이거든요. 에오시노에서 염색된다 해서 에오시노필이라 하고, 요거는 알러지하고 기생충, 요런 문제들을, 요런 거 분비하는 걸 케미칼 나오면 야들이 갔어요. 자, 바소필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소필에 관계되는 게 뭐냐 하면 히스타민입니다. 조름 오는 거 있죠? 조름은 히스타민 물질을 방출하고, 이 히스타민을 히스타민을 방출하는 전용으로 진화한 세포가 있습니다. 마스터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마스터셀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세포입니다. 이거는 히스타민을 통째로 분비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히스타민을 가장 많이 분출하는 게 같은 계열입니다. 요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하고 요 물질이 있어요. 헤파린이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헤파린. 요거는 뭐냐면 헤파라는 게 간이란 말이거든요. 간에서 나온 물질인데 그러니까 항응고제입니다. 거머리가 바로 항응고제를 내갖고 우리 피를 빨아먹잖아요. 우리가 피가 나오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거머리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 거머리는 항응고제를 분비를 해갖고 우리 혈액을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혈액을 안 굳어지게 해요. 그럼 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 이거는 요거 적고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계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계열이 뭐냐 하면 에리스로 적혈구입니다. 이 적혈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적혈구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 그게 하디슈입니다. 일단 이름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이 뭐냐면 왕창 위에 모든 여기 있는 이거 단백질 이거 내놔놓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이게 혈소판이잖아요. 여기 있는 얼마나 많아요. 여기 한 10가지 되는 거. 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조혈모세포, 피를 만드는, 피 속에 있는 혈구를 만드는 거에 가장 왕초되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다능세포인데 이름이 뭐냐면 헤모블라스트라 그래요. 블라스트란 말이 줄기세포, 성세포를 말합니다. 헤마토블라스트.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갖고 곧장 그 다음 뭐냐 하면 자, 어려운 단어입니다. 미엘로이드 스템셀이 나와요. 미엘로이드 스템셀. 이게 이어서 모든 혈구가 백혈구, 적혈구 다 이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수에서 나오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MYELOID 미엘로이드 스템셀입니다. 요게 골수란 말입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미엘로이드, 골수. 자, 피는 골수에서 만드는 다 알죠? 여기 나온 골수 줄기세포입니다. 미엘로이드 스템셀에서 그 다음에 백혈구, 적혈구 쭉 나오는데 적혈구로 가는 건 뭐냐 하면 에리스로블라스트입니다. 자, 에리스로블라스트에서 이 과정이 6부터 일주일 걸립니다. 피가 만들어져가 적혈구가 그러니까 다 성숙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일주일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혈구의 핵을 없애버립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없애버립니다. 나머지 불필요한 거 다 없애버립니다. 적혈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요 과정에서 요까지는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그러니까 리보솜도 많고 해갖고 뭘 만들었냐면 다 감잡았죠. 적혈구 안에는 2억 8천만 개의 헤모그로빈이 있잖아요.
헤모그로빈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80% 정도 만들면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을 해체해버려요. 그러면 바깥의 현미경을 보면 이 적혈구가 그냥 불투명한 망처럼 보여요. 그걸 레티쿨로 셀이라 그래요. 레티쿨로 사이트. 네, 레티쿨로 사이트라 그래요. 망상세포라 그럽니다. 이때는 벌써 미토콘드리아하고 다 사라집니다. 예, 요 때가 언제냐 하면 그 유명한 헤모그로빈이 요 세포 상태에서 헤모그로빈 알죠? 그 유명한 헤모그로빈이 80%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여기서 요 상태로 2일간 2day 스테이 합니다. 시간 단위 조금 알았어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거의 요 전체 다 되려면 일주일 걸려요. 이제 뼈 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레티쿨로사이트에서 이틀 더 머물다가 계속 이제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 핵을 방출해요. 핵을 방출해버리고 미토콘드리아도 없고 속은 거의 90% 헤모그로빈으로 가득 찬 아주 유니크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가장 놀라운 세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적혈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보면 뭐죠? MA TUR 뭐죠? 바로 레드 블라드 셀이 됩니다. 그 유명한 RBC라 그러죠. RBC 셀 요때입니다. 요게 한 일주일 걸립니다. 요까지. 요 헤마토블라스트에서 헤마토블라스트 이렇게 옵니다. 예, 요거는 골수, 미올로이드 골수 스템셀에서 요것은 백혈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리스로 나오면 적혈구 계열로 갑니다. 여기서도 적혈구 계열로 가면서 중간에 렉티쿨로 셀이 됐다가 그 다음에 RBC가 됩니다. 바로 적혈구 세포입니다. 요거는 백혈구는 이쪽이 전부 다 합쳐 99%가 적혈구가 혈구 중에 99% 넘습니다. 그래서 백혈구를 다 합쳐봐도 적혈구의 5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적혈구가 그만큼 중요해요. 적혈구는 간단히 이렇게 가십니다. 우리 인체 세포의 반입니다. 그 적혈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